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중요한 것은 다우가 11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017년도 2월 이후로 6년 5개월 만에 최장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FMC회의가 오늘 밤, 내일 밤 열리죠. 다가오는 FMC를 기다리고 있고요.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석유 휘발유 선물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가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지만 어저께 제가 유가 설명을 좀 했었죠.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200일선의 저항이 걸려 있었다. 이게 돌파가 되면 휘발유와 석유가 다시 정배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위치다 그랬는데 어저께 2%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200일선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FOMC 금리 인상은 이제 0.25% 인상을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연착륙 기대감이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미국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문제는 이때까지 주가를 끌어올 때 미국 시장은 금리 인상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침체가 있어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바르는 시장을 방어를 했다가 요 근래는 연착륙으로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연착륙이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정말 좋은 것만 계속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다우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 미국 7월 제조업 그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49가 나왔어요. 예상은 46.7이었는데 이걸 웃돌아오면서 일단 시장 투자 심리에 버팀목이 됐다. 이런 상황이고요. 또 시장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의 징조가 없다라는 발언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과 12일 거래일 계속 상승하고 아무 이슈 없이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서 과열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열을 진정시킬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제 이번 FMC 회의에서 제롬 파월이 추가 금리 인상 발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지금 악재가 별로 없죠. 얼마 전에 테슬라하고 테슬라가 주가 급락했을 때,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는 무슨 기업시 마진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개별 주식 옵션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빠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은 테슬라가 3.5% 정도 올랐다고 하죠. 그러니까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또 그 나스닥 하락분을 거의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나스닥하고 다우를 좀 보시면요. 다우는 0.5% 상승했는데 여기 쭉 올라가죠. 지난번 후에스번 돌파하고 난 다음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 현재에서는 일단 요 저항대, 그 다음 저항대가 35,490이가 있죠. 여기까지 거의 다 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월봉으로는 이제 거의 이 36,900이, 36,900이 꼭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 고점, 지금 현 요 고점은 여기거든요. 35,000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36,000을 보려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테슬라 영향권에 있다고 하잖아요. 어저께 오르다가 말았어요. 어저께 장 초반에는 0.5% 정도 상승했다가 마지막에 0.2% 정도 상승하고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개별 주식 옵션 때문에 빠진 거라면 조만간에 여기서 이게 되돌려야 될 거고 이게 깨진 다음에 추세 이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주식 옵션이라고 그런다면 그로 인한 일시적인 거라면은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올릴 거고요. 그렇지만 내리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확인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유가가 제가 어저께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200일선.
오늘 돌파했네요. 오늘 돌파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돌파했고 지금은 241선인가요? 잠깐만요. 이게 노란색 분선이죠. 241선에 걸려있네요. 241선에 걸려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이 종목은 거의 다 어디서 정을 맞았냐면요. 여기 200일선. 항상 121선을요. 돌파했다 떨어졌다가 100일 돌파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파할 때 200일선이거든요. 근데 200일선이라고 100일선 다 누운 위치에서 돌파가 시도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크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얼마나 영향을 미치지. 지난번에 여기서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을 안 미쳤거든요. 이번에는 얼마나 미칠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유가는 산유국 입장에서는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는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아주 간접 포인트죠. 산유국에서 유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올라간 정배열은 그냥 정배열이 아닐 수도 있겠다. 결국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로 환호하던 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다. 이게 끝나면은 좋죠. 끝나면 시장도 올라가니까. 근데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 완다그룹 급한 부분 같아. 이게 완다그룹 어저께 홍콩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뉴스 나왔는데요. 중국 완다가 급한 불을 껐다고 나옵니다. 홍콩에 상장된 계열사 지분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했는데요. 베이징 완다 투자 유한공사 지분 49%를 팔았답니다. 그래서 상하이 루이라는 곳에서 인수를 했고요. 금액은 22억 6,200만 위안, 우리나라 약 4,050억의 매각. 그럼 이제 2억 달러가 부족했었잖아요. 2억 달러, 4억 달러, 총 갚아야 되게 4억 달러였고 부족한 게 2억 달러였는데 2억 달러면 얼마였고 2,600억.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막은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29일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35억 위안. 우리나라 또 6,200억 정도가 남아있다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동안 중국과 홍콩을 눌렀고 거기에 우리나라 같이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6억 달러가 있다면 7천억 달러 정도가 있다면 7,700억 정도가 또 그 상환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겠죠. 중국 차트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상해적 보시면은 뭐 견조하게 요 저점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어저께 우리가 모르는 엠바고 상태였다가 오늘 새벽에 나온 거라면 오늘 중국장, 홍콩장은 뛸 수도 있죠. 그거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같이 움직일 소지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차전지 시장주도 어저께 국내장은요 코스피 2차전지가 다 끌어올렸어요. 어저께 뭐 특히 저기 LG엔소 같은 종목, SK이노베이션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2차전지 아닙니까? 이 종목이 어저께 11% 올랐어요. 장대 항공죠. 그 다음에 어저께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갔었죠. 뭐 이런 종목도 막 날아가면서 시장을 끌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 오늘은 그동안 모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지, 오늘 2차전지가 추가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어저께 그나마 삼성전자 플러스가 나왔는데 실제로 시장 주도에서 이제 벗어나 있었던 삼성전자가 움직이는지, 요거를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코스피도 코스닥처럼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됐죠. 어저께 에코프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 주가로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국내장에 그 모습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